속보입니다. 지중해에서 24시간 만에 초대형 유조선 3척이 연쇄 침몰했습니다. 90만 톤의 원유가 바다를 뒤덮었고 유럽 전역이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이유는 원인 불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런던의 한 분석가는 달랐습니다. 새벽 4시 그녀의 화면에 타이머가 떴습니다. 47분 뒤 첫 번째 침몰. 예측 시각과 1초 차이도 없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18개월 전 한국은 이미 이 재앙을 예측했습니다. 정확히 어디가,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까지. 하지만 유럽은 무시했습니다. 38% 저렴한 다른 나라를 선택했죠. 일주일 뒤 브뤼셀 EU 본부에서 27개국 장관이 한 나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세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들려드립니다. 런던 재보험사 상황실 새벽 4시. 저는 마야 로엘입니다. 29살 해양 리스크 분석가죠. 그날 밤 한 척의 그래프가 이상했습니다. 선체 중앙부 응력 수치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충돌도 기관 고장도 없었습니다. 배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선박을 확인했습니다. 2척이 더 있었어요.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상사 제이슨에게 전화했습니다. 또 한국 데이터냐고 물었어요. 과잉이라며 아침에 보자고 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화면에 타이머가 떴습니다. 붕괴까지 47분. 한국 예측 시스템. 2년간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었습니다. 저는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선박 관제 시스템에 접속해 선장들에게 직접 경고를 보냈어요.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상 없음. 32분.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11분. 숨이 막혔습니다. 47초. 그리고 첫 번째 유조선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스크린 전체가 붉게 변했어요. 통신 두절. 긴급 알람이 울렸습니다. 제이슨이 달려왔습니다. 아르고스 프라이드호가 끊겼다고 말했어요. 예측 시각 정확히 일치한다고요. 제이슨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머지는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포세이돈 글로리오호 38분, 올림포스 베이저호 1시간 15분. 연쇄로 옵니다. 제이슨이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 창밖 런던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중해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전 10시 본사 긴급 영상회의. 런던, 파리, 아테네 동시 접속. 상황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새벽 4시 7분 아르고스 프라이드호 통신 두절. 한국 예측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2척이 더 있습니다. 같은 패턴입니다. 파리 지사장이 물었습니다. 확신하나? 그래프를 공유했습니다. 우연일 확률 0.003%.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오후 1시. 그리스 해안경비대 영상 도착. 아르고스 프라이드호 잔해. 선체 중앙부 완전히 두 동강. Y자형 균열. 한국이 예측했던 바로 그 형태. 바다는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30만 톤 원유 유출. EU 긴급회의 소집. NATO 출동. 언론 폭발. 하지만 아무도 한국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였어요. 책임 회피였죠. 오후 5시 50분. 두 번째 경고. 포세이돈 글로리오호 하부 압력 급강하. 내부 탱크 6개 동시 압력 저하. 선체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42분. 선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본사 승인 없이는 불가능. 규정 타령이었어요. 그리스 해양부 상황 파악 중. 30분 소요. 30분이면 늦습니다. 저는 최상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8분입니다. 선원 27명 타고 있어요. 사장이 전화기를 집었습니다. 긴급 대피 승인. 책임은 내가 진다.
승인 떨어졌습니다. 화면에 구명 보트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선원들이 뛰어내렸습니다. 마지막 보트 분리. 그리고 선체 중앙부 파열. Y자형 균열. 또 똑같았습니다. 거대한 금속 비명. 배가 두 동강 났습니다. 30만 톤 원유가 다시 쏟아졌어요. 세 번째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올림포스 베이저호.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일 뿐이었어요. 오후 11시 15분. 세 번째 선박 올림포스 베이저호. 예상 붕괴 시각 11시 22분. 7분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EU 긴급 명령. 즉시 전 선원 대피, 주변 해역 통제. 두 척의 참사를 겪고 나서야 움직인 겁니다. 선장 하랄트 슈톨츠. 35년 경력 베테랑. 위성통신이 연결됐습니다. 전 선원 구명보트 탑승 완료. 지금 떠납니다. 차분했어요. 하지만 다음 말이 달랐습니다. 금속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거대한 파열음이 들렸어요. 5분. 구명보트 분리 시작. 하나, 둘, 셋. 6척. 3분. 마지막 보트 떨어졌습니다. 1분.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올림포스 베이저호 선체 파열. Y자형 균열.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컸어요. 선체가 완전히 반으로 접히면서 30만 톤 원유가 폭발하듯 쏟아졌습니다. 검은 파도가 사방으로 번졌어요. 구명 보트들이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간신히 벗어났어요. 제이슨이 중얼거렸습니다. 24시간 만에 세 척. 위성 지도를 열었습니다. 지중해 한복판 거대한 검은 띠. 90만 톤 원유. 800km 이상. 유럽 전체 비상사태. 언론 통제 불능. 지중해 사망 선고 유럽 해운대란.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한국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어. 제이슨이 물었습니다. 뭐가? 진실이요. 한국 분석 보고서를 출력했습니다. 127페이지. 18개월 전과 똑같은 두께. 이번엔 찢지 않을 겁니다. 이번엔 세상이 들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이메일에 낯선 발신자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진실입니다.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터키 보스포루스 조선소 내부 문건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보강제 두께 설계보다 18% 축소. 용접 교정 기록 14개월간 누락. 강판 시험 조작 증거. 모든 게 거기 있었습니다. 제가 18개월 전에 분석했던 모든 문제점들이요. 이건 증거였어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오후 2시. 브뤼셀에서 EU 긴급 조사단이 출발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27개국 전문가들. 목적지는 아테네였어요. 저는 내부 고발 문건을 들고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문건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사장이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디서 구했냐고 물었어요. 중요한 건 이 문건이 진실이라는 거라고 답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이걸 EU 조사단에 제출하면 우리 회사도 책임 추궁당한다고 했어요. 18개월 전 승인 서류에 제 서명이 있으니까요. 압니다. 라고 답했어요. 그래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용감하거나 멍청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 둘 다일 거라고요. 사장이 전화기를 집었습니다. EU 조사단을 연결했어요. 제출할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 하늘은 흐렸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처음으로 맑았습니다. 18개월간의 죄책감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브뤼셀 EU 본부 대회의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27개국 대표들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에바 린덴펠트 위원장. 증언하시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8개월 전 저는 터키 조선소를 승인했습니다. 38% 비용 절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가 경고했습니다. 바다는 반드시 값을 치른다고요. 저는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척이 침몰했습니다. 그리스 대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과장입니다. 불가항력 사고였어요.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에바 위원장이 스크린을 켰어요. 세척의 붕괴 지점. 모두 선체 중앙부 127구역. 우연일 확률 0.003%. 그리스 대표가 소리쳤습니다. 한국 데이터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뒷문이 열렸습니다. 정우진이 들어왔어요. 단상에 올라 조용히 말했습니다. 3중 검증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한국 용접 불량률 0.003%, 터키 34%. 한국 평균 수명 28년, 터키 3주 만에 균열. 프랑스 대표. 차원이 다르군요. 독일 대표. 38%를 절감한 게 아니라 안전의 90%를 포기한 겁니다. 그리스 대표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건 정치 공격입니다. 에바 위원장. 숫자는 정치가 아닙니다. 콘스탄틴 장관이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정우진 앞으로 걸어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할인의 눈이 멀어 진짜 가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 카메라가 그 순간을 담았습니다. 에바 위원장. 표결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조선 기술을 공식 해양 안전 기준으로 채택하는가? 1, 5, 12, 20, 27. 만장일치.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표결 3일 뒤. 그리스 아테네 기자회견장. 전 세계 언론이 몰려 있었습니다. 콘스탄틴 장관이 단상에 섰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대한민국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 수준 품질 검사 의무화, 외부 검증 상시 주제, 모든 서류 투명 공개, 38% 절감이 아니라 30년 안전 투자였어요. 정우진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이라고 말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석 달 뒤, 저는 드론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중해였어요. 검은 띠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6개월 뒤, 울산 조선소 진수식. 첫 번째 그리스 유조선 헬리오스 가디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배를 직접 만져봤어요. 차갑고 단단한 강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담겨 있었어요. 30년 장인의 손길, 0.1mm 정밀함 3중 검증. 이것이 진짜 기술이었습니다. 유엔이 한국 기준을 국제 표준으로 채택했습니다. 브라질, 노르웨이, 싱가포르가 기술 도입을 요청했어요. 세계가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바다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런던 상황실에 앉아 있었어요. 같은 새벽 4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모니터에는 지중해를 오가는 유조선 48척이 떠 있었습니다. 그중 32척이 한국 기술로 건조된 배였어요. 단 한 척도 경고등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응력 수치 정상. 선체 상태 양호. 한국 시스템은 조용했어요. 예측할 사고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18개월 전을 떠올렸습니다. 정우진이 했던 말이요. 바다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선택의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 이제야 그 말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바다가 결국 진실을 증명할 거라는 것을요.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지중해도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제이슨이었어요. 새 프로젝트 제안서가 왔다고 했습니다. EU 전역 선박 안전 재검증 프로젝트. 총 책임자로 저를 지명했다고요. 기준은 한국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어요. 30년 경력 구조 공학자로서 확신한다고요. 이제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요. 드디어
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도 될 것 같았어요. 바다가 평화로웠으니까요. 한국이 지켜주고 있었으니까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바다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바다를 이기는 방법을요. 그 답은 처음부터 한국에 있었습니다. 1년 뒤, 지중해에는 다시 푸른 물결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로 건조된 32척의 유조선이 바다를 오가고 있었어요. 단 한 척도 경고등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유엔은 한국 조선 기준을 국제 표준으로 채택했습니다. 브라질, 노르웨이, 싱가포르가 기술 도입을 요청했죠. 세계가 한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향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마야 로웰은 말했습니다. 바다는 선택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할인이 아니라 30년 안전. 그것이 한국이 세계에 가르쳐준 진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우셨나요? 한국이 자랑스럽다면 댓글로 한국 자랑스럽다라고 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